안녕하십니까. 이재호TV의 와이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 있지 않습니까? 플랜카드에 누구를 위한 회담인가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부터 55년여 년 전인 1965년 한일회담 비준 반대 학생 데모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서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이 한일회담을 반대해 왔습니다. 5.16 군사정부가 65년에 일본과 회담을 진행하면서 너무 굴욕적인 회담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중앙대학교 데모 주동자로 나서서 한일회담 비준 반대 전국 대학생연맹에 참여해서 데모를 주동했는데 그걸로 대학에서 제적다고 감옥에 갓들었습니다. 오늘 일본이 그 수출 규제를 해서 지금 한국 경제가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근원이 1964년 한일 회담 당시에 너무 우리가 굴욕적으로 일본과 회담을 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5.16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부가 나라를 경제 부흥을 내걸고 일본에 너무 저자세로 국교를 정상화한 거죠. 그 대가가 당시에 일본에게 무상 3억 달러 그리고 유상 2억 달러, 이건 장기절이죠. 해서 5억 달러치 일본의 물자를 받는 걸로 하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이 5억 달러가 무상 3억, 유상 2억 이 자체도 적은 액수다. 왜냐하면 50년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81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이 지나서 박정희 군사정부가 5억 불, 그것도 무상 3억, 유상 2억 불에 그 일본의 물자를 가져오는 걸로 하고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청구권 문제입니다. 청구권에서 당시에 강제징용자를 약 103만으로 보고 개인 청구권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 청구권으로 이 103만에 대한 개인 청구권 문제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그 내용은 한국이 일본이 주는 5억 불 안에서 한국이 국내에서 처리하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주에 한 3억 달러가 개인 청구 내용일 텐데 당시에 정부는 이걸로 포항제철이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밑자본으로 써버렸죠. 전혀 개인 청구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청구는 92억 원 정도가 아마 지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피해자를 72,631명으로 보고 그 피해자에게 6,200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으로 청구권 문제는 거의 양국 간에서 매듭이 져버린 거죠. 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여당 대표인 이해찬 총리고 이 민관합동위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인 당시에 민정수석인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이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이 거의 매듭이 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65년
한일 회담 때 국가 청구 속에 개인에 대한 청구가 포함된 걸로 다 해서 이미 일본은 한국과 거래가 끝났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금 일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2012년도입니다. 당시 김능란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결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니까 이거 존중해야죠. 또 한편은 일본 국가와 1965년에 회담해 놓은 것도 그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그것도 존중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가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것을 좀 조정해 보려고 외교부와 대법원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이걸 이제 의견 교환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사법농단이고 재판거래고 이게 적폐청산이 되어서 당시 대법원장부터 지금 줄줄이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청 여러분, 지금 일본이 아주 우리가 아주 진짜 뼈아픈 그 세 가지 딱 찍어서 수출을 규제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본이 수출 규제한 세 가지는 우리로선 아주 아픈 거죠. 거의 90%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장 일본의 수입이 막히면 우리 국내에 있는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대기업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의 소재를 사용하는 대기업이 재고량이 뭐 1개월 남짓밖에 안 될걸요. 만약에 일본이 이 수출 규제를 해버리면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이건 완전히 경제 전제입니다. 경제 보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로늦게 며칠 있다가 청와대에서 뭐 정면 대응하겠다, 뭐 국제법에 호소하고 WTO에 제소하고 뭐 정면 대응하겠다. 그런데 그 정면 대응이 마땅치 않습니다. WTO에 제소해봤자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립니다. 그동안 이미 우리의 그야말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은 망하는데요. 정부가 관해낸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WTO 제소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소해봤자 이건 뭐 한 1년 6개월 2년 걸리는데, 걸려서 이긴다 그래봤자 일본이 미적거리면 이건 별 효과도 없습니다. 수입선 다변화인데, 두 번째는 수입선 다변화 해봤자 어느 나라에서 이 핵심 부품을 거의 일본이 90%를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데, 또 그 수입 소재주에 일본 것이 최상품인데 수입 다변화 할 데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소재 산업에 대한 매년 1조씩 투자하겠다. 매년 1조씩 투자해서 현재 일본으로부터 이 핵심 소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가지의 그 소재를 수입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매년 1조씩 우리가 투자를 해서 소재를 우리 국산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키우겠다 하는 건 말이 되지만은, 지금부터 매년 1조씩 투자해서 그럼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은 그건 망하는데요. 정면 대응하겠다, 뭐 정부가 여러 가지 카드를 내거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땅한 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면 대응해야 현재 일본의 경제가 우리 경제를 웃도는데, 정면 대응해서 우리가 일본의 경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공내 기본상 하는 소리지. 정면 대응하고 뭐 일본 상품 불매운동 뭐 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면 대응하면 할수록 일본도 규제의 폭을
더 강화하고 수위를 더 높입니다. 결국 한일 간의 경제 전쟁 정면으로 붙으면 승산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정치적 보복이잖아요. 즉 제가 이야기했던 한일회담 관계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잖아요. 1965년 이미 55년 전에 국가 간에 합의를 했는데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뒤엎냐? 정치적 신뢰가 없다.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게 일본이 내세우는 명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복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보복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정치 외교적으로 이걸 풀 생각을 해야지, 경제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 이건 승산도 없을 뿐더러 정면 대응하는 기간도 안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너무나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이 노무현 정부 때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걸 다시 뒤집어서 일본하고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니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서 일본하고 이 관계를 정상화할 생각을 해야지, 경제적으로 맞대응해갖고는 우리가 손해가 너무 크다. 답은 정치 외교적으로 푸는 거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외교적 역량이 이걸 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 달리 이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정치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